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키맨으로 꼽히죠. 김만배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자신이 남욱으로부터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돈 가운데 4억 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김만배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것은 김만배가 왜 대장동의 키맨이냐라는 것은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시작한 사람은 남욱입니다. 변호사인 남욱이었는데 김만배가 투입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김만배가 모든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김만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김만배가 이재명을 비롯한 다른 아주 유력자들, 이재명 측근들과 로비를 김만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배분도 전부 김만배가 하게 됩니다. 네가 좀 적게 가져가라, 누구를 많이 준다, 이재명 측에 많이 줬다, 이런 얘기들 남욱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남욱이나 이 정영학 등에서 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주로 남욱이 조성을 했습니다. 이 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재명의 측, 유동규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이재명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그 중간에 김만배였습니다. 이재명 측근과의 로비는 모두 김만배가 담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욱의 폭로는 이어지고 있고 유동규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일치를 합니다. 돈의 흐름 과정에서 진술이 일치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중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중간이 김만배였는데 김만배가 지난 1년 동안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으로 돈이 흘러간 부분을, 또 이재명의 지분이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김만배가 불기 시작했다. 김만배가 불기 시작했으면 다 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남욱과 유동규의 말이 일치하는, 이건 김만배가 불지 않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김만배가 입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과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상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이제 진술이 일치하게 되면서 김용과 정진상도 결국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김만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서 15년까지 남욱이 분양 대행업체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로부터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걸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욱이 여러 번 폭로를 했고 유동규도 그 가운데 4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폭로했습니다. 중간에 그걸 전달했다라고 하는 김만배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김만배가 인정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또 최근에 언론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내용 증명을 남욱에게 보낸 것이 있었다. 서류가 있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남욱이 분양 대행업자인 자신에게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서류, 내용 증명이 지난해에 이미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난해에 문재인 검찰이 뭉개고 있었다라는 것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자신이 준 돈, 액수,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준 돈이 어디에 쓰인다,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다 라고 하는 서류까지,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이 진술이 이어지고 자료까지 나왔는데 이게 일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김만배가 계속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김만배가 이 4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3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 그중에 4억 원을 유동규에게 준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느냐? 김만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아직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 아니고도 굉장히 많은 이 지금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남욱의 진술, 유동규의 진술, 폭로가 이어지게 되면 김만배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남욱의 폭로는 이겁니다. 이 돈 가운데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또 종교단체, 이재명의 선거를 도운 종교단체의 교인들, 이런 부분에 돈을 썼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였습니다. 남욱의 진술,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서도 이게 지금 검찰이 가장 어려워한 부분이 남욱이 모두 김만배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로부터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또 김만배의 진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김만배가 이제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욱의 폭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욱이 폭로하는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김만배가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진상과 김용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 비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4천억 원이 넘는데 이 돈을 빨리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범죄에 의한 수익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돈이 뭐 상당 부분 선거 자금으로 뇌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거라도 빨리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800억 원대 자산에 대해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신청을 했고 동결을 했습니다. 4,4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대장동 일당 전체가 벌어들이고 추징해야 될 돈이 이 가운데 지금 이 김만배나 남욱 모두 발견되는 대로 앞으로 법원이 계속 동결해 갈 것이다. 아직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돈을 찾아서 이 지금 이 수사에 있어서 이재명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이 4천억 원이 넘는 이 돈을 추징, 환수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장동 비리에 가담한 이 일당들을 정말 탈탈 털어서 알거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해는 지금 성남 시민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떠안은 겁니다. 이 대장동 비리에 의해서 발생한 그 모든 피해는 그 부분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는 계속 이 자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하고 있다. 김만배가 남욱이 폭로하는 부분, 유동규가 폭로하는 부분, 이 중간에 김만배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인정을 해주면 모든 진술이 일치하게 된다. 돈의 흐름도 일치하게 되고 이재명이 얼마만큼 이 대장동 비리에 가담했는지도 일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정진상과 김용도 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쯤 돼야, 그 정도 돼야 이재명 소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재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위기도 빨리 많이 바뀌고 있다.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로 인해서 민주당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수순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하고 또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